오토캐드 2020 3D 9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솔리드 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메쉬에 대한 걸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역인 서피스라고 하는 기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쉬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능, 엣지 서프, 룰 서프, 그다음에 리브 서프, 탭 서프라고 하는 네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캐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기 시작 클릭하고 F7번 눌러서 그리드를 끄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뷰는 홈뷰로 세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리본 메뉴 중에서 이 네 번째 메쉬라는 메뉴 모음이 있는데, 도구 모음이 있죠. 자, 메쉬 이 도구 모음에 있는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솔리드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 솔리드 기본체들이 있었죠. 솔리드 기본체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솔리드를 만드는 메뉴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메쉬 기본 메뉴에도 메쉬 기본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체들에 대해서 간단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쉬 상자를 클릭해 봅니다. 자, 메쉬 상자 클릭해서 클릭 높이까지 지정해주면 우리가 솔리드에서 만들어봤던 상자가 이번엔 메쉬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자, 돌려보면 이런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메쉬 원추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메쉬 원추. 자, 여기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지정한 다음에 여기 쭉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원추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 지우고 만들어 볼게요. 자, 메쉬 원추 클릭해서 자, 클릭하고 여기 상단 반지름을 한번 줘 볼게요. 상단 반지름을 적당히 주고 높이를 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위쪽 반지름을 갖는 원추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메쉬 원통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클릭 높이 지정해주면 원통이 만들어집니다. 자, 메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리드하고 다르게 그물망이라는 의미죠. 그물망 구조를 갖는 입체입니다. 자, 메쉬. 자, 그 다음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그 다음 메쉬 피라미드 연습해 볼게요. 자, 중심점 지정하고, 자, 이번엔 반지름을 예를 들면 치수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반지름을 20을 한번 줘볼까요? 20 엔터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 반지름을 한번 줘볼게요. 마찬가지로 상단 반지름을 10 정도로 줘볼게요. 10 엔터. 그 다음 높이를 한 10 정도로 줄까요? 10 엔터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쉬 피라미드. 자, 클릭 여기도 상단 반지름 아까 줬었죠? 자, 상단 반지름 두지 않고 바로 높이만 지정하면 우리 정상적인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ESC 삭제하고, 그 다음 메쉬 9 같은 것도 그냥 반지름만 주면 되겠죠. 9의 반지름. 자, 중심 클릭하고 9의 반지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만들어지죠. 자, Shift 눌러서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메쉬 쐐기도 있었어요. 자, 쐐기 이렇게 클릭하고 쐐기 높이만 지정하게 되면 쐐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토러스라는 게 있죠. 자, 토러스 클릭. 이쪽에다 만들어 볼게요. 토러스 클릭하고 자, 바깥쪽 큰 반지름 지정해주고 안쪽에
쪽에 원 단면이 지나가는 반지름을 클릭해주면 토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가 솔리드에서 살펴봤던 기본체를 구성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지워볼게요. ESC하고 9만 남겨놓고 한번 지워볼까요? 클릭해서 지우고, 자, 9를 꽉 차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메뉴에 보면 줌 전체라고 있죠? 줌 전체 하면은 이 화면에 꽉 찬 형태로 줌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컨트롤 1이라고 하는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이런 속성창이, 특성창이 나타나죠? 이 특성창에서 이 메시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부드럽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부드럽기에 부드럽게 총 1레벨에서부터 4레벨까지 지금 옵션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없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레벨을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1레벨, 자, 2레벨. 자,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면 와이어프레임 이 비주얼 스타일 옵션을 개념으로 바꿔놓고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자, 부드럽기, 자, 3레벨, 자, 마지막 4레벨까지 있죠? 마지막 레벨을 적용해보면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메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 메뉴에 보면 덜 부드럽게 하기, 더 부드럽게 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자, 이런 도구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이제 4레벨 상태에서 덜 부드럽게 하게 하면 3레벨로 가죠? 또 덜 부드럽게 하기 2레벨, 자, 1레벨, 그 다음에 이제 없음으로 작동을 하고 여기서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경고창이 뜨죠? 자, 더 이상 부드럽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창이 뜹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컨트롤 1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성창이 나타납니다. 자, 컨트롤 1번. 자, 컨트롤 1번. 자, 사라지죠? 다시 컨트롤 1번 하면 나타납니다. 컨트롤 1번 하면 사라지고. 자, 이렇게 해서 메시 기본체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ESC하고 전체 선택 지우고, 자, 원래대로 이 개념을 2D 와이어프레임 비주얼 스타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가져다 대니까 Leave Surf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거 Revolution Surface의 약자가 될 겁니다. Leave Surf, 그 다음에 Edge Surf, 그 다음에 Rule Surf, 그 다음 Tap Surf,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두 번째 있는 Edge Surf, 모서리 표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모서리 표면이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4개의 모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보면 홈 탭에 그리기 버튼 있죠? 그리기 도구 모음. 자, 여기에 우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사각형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사각형을 클릭하고 치수를 줘볼까요? 자, 골뱅이 누르고, 자, 100, 100 이렇게 줄게요. 엔터. 자, 이렇게 줬죠? 100, 이 사각형을 전부 분리를 할게요. 자, 분리 버튼 어디 있죠? 분리 있죠? 분해. 자, 분해 클릭한 다음에 사각형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이번에는 이제 이 4개의 선분으로 분해가 됐어요. 분해가 되고, 이 선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ESC 누르고, 이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이제 딜리트 버튼 누르고, 여기에다가 우리 UCS를 클릭해서 자, 가져옵니다. 이쪽에다 가져다 놓고, 자, XY 평면 아래쪽에다가 이런 홀을 만들기 위해서 UCS를 회전을 합니다. UCS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이 Y라고 하는 이 축 있죠? Y축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쪽으로 수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F8번 누르면, 자, F8번 누르면 직교가 켜지죠? 자, F8번 누른 상태에서 Y를 이쪽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죠. 그러면 지금 XY 평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XY 평면에 호가 그려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3점 호를 그리도록 할게요. 3점. 자, 클릭하고 클릭 8번을 눌러서 직교를 꺼놓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 두 점을 잇는 반원이 만들어지죠. 자, 잠깐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이쪽에다 또 그려야 되지만 이거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걸 그리지 말고 UCS가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수정에 복사했죠? 복사. 자, 복사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기본점 이 점을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ESC 엔터 되면 이런 형태의 기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4개의 모서리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놓고 자, ESC 모서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메쉬 리본 메뉴 그룹에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자, 메쉬 표소임 모서리 표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서 지정을 해볼게요. 모서리를 하나, 둘, 셋, 4개. 자, 쉬프트 눌러서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으로 6개, 6개 이렇게 지금 메쉬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메쉬의 어떤 그 정밀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피스 탭 테이블이라고 하는 의미로 surf 탭이라고 하는 명령을 줘볼게요. surf surf 탭 tab 테이블에 1, 2 두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명령이 있는데 자, surf 탭 1에 대한 입력값이 아까 6개로 작동을 했었죠. 6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6개씩 만들어진 겁니다. 자, surf 탭 1을 우리가 차이를 구분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10개를 한번 줘볼게요. surf 탭 1에다가 10개를 주고 자, 이번엔 다시 surf 탭 2에다가는 엔터 하고 20개를 한번 줘볼게요. 10개, 20개. surf 탭 1에는 10개, surf 탭 2에는 20개, 20이라는 값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지워야겠죠. 자, 그래서 홈표로 보고 자, 이걸 surf 탭 1과 surf 탭 2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그리기보다는 자, 이거를 원래 4개의 모서리로 만들어 놓고 다시 surf 탭 1이 되돌리기를 했기 때문에 surf 탭 1을 클릭하면 여전히 6개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10개, 그 다음에 surf 탭 2를 20개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엣지 서프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적용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쪽을 클릭해서 4개의 모서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클릭했던 이쪽 모서리에는 10개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로 지정했던 이쪽 모서리에 20개의 그리드가 간격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Z에서 이제 반대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다시 엣지 서프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이쪽 모서리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클릭 하면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이쪽 모서리에 10개가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는 20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그 방향 값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이 테이블의 간격 수가 surf 탭 1과 surf 탭 2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이게 엣지 서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엣지 서프. 자, 컨트롤 Z 해서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뭐 다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좀 다른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XY의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봅니다. 자, 홈에 여기에 있겠죠. 그리기에 보면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이용해서 자, 클릭 F8번 눌러서 클릭 자, 이런 스파이럴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엔터. 여전히 이 스플라인도 복사를 해서 조금 변경을 시켜 볼게요. 자, 복사를 객체 클릭 무브가 선택이 됐네요. 자, 복사 선택. 자, 객체 선택 엔터. 기본점 지정. 자, 이 점을 이 점으로 바꿔 놓고 엔터.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자, 다시 복사 객체 선택 엔터. 이 기본점을 이 기본점으로 바꿉니다. 자, 정확히 붙었죠? ESC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시킨 이 스플라인을 조금 변경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했죠? 이 스플라인을 조금 변경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이것도 이쪽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조금만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메쉬의 엣지 서프라고 하는 걸 작동시켜 봅니다. 자, 클릭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되돌리기를 했기 때문에 6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른 형태의 기하에 대해서도 메쉬가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이 엣지 서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리볼루션, 리브 서프라고 하는 회전된 표면이라고 나오죠? 회전된 표면 이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우리 UCS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자, WCS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바꿔놓고 여기에 홈에 그리기 쪽에 가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회전축을 먼저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회전축을 그려놓고 자, ES10 회전을 할 스플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클릭 해서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곡선을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시켜서 메쉬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메쉬 메뉴로 가면 두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회전된 표면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선택합니다. 클릭. 회전을 객체 선택, 클릭, 회전축, 클릭하고, 자, 각도를 0도, 처음 각도를 0도, 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자, 그냥 그대로 선택을 하고, 360도가 아닌, 90도만 한번 돌려볼게요. 90도, 엔터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 곡선을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지금 6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프 탭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ESC 눌러서 이걸 개념으로 바꾸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 이 메쉬를 레벨을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확인해 보시고, 자, 닫도록 합니다. 컨트롤 1번 닫고, ESC 컨트롤 1번. 자, 다음에, 자,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룰 서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마치 우리 솔리드에서 로프트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룰 서프 이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지우고, 자, 비주얼 스타일은 원래대로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도 홈뷰 클릭하고, 자,
자, 먼저 자, XY 평면에 두 개의 원을 그려볼게요. 두 개의 원. 여기 보면 그리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클릭 작은 원을 그리고 또 다시 그 바깥에 중심을 똑같게 해서 큰 원을 그려볼게요. 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큰 원을 위쪽으로 그대로 무브를 시킬게요. 자, 무브를 시킬 때는 클릭, 자, 다시 ESC 누르고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 중심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무브 시킬 때는 여기 이 무브 기능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F8번 눌러서 직교를 켠 상태로 올리면 이렇게 무브가 되겠죠. 자, Shift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이 룰 서프라고 하는 메시 도구 모음의 룰 서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자, 룰 서프 클릭하고 첫 번째 정의 곡선 선택, 자, 클릭, 두 번째 정의 곡선 선택 클릭하게 되면 이 둘을 잇는 메시가 만들어지죠. 아까 우리가 6개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 보려면 여기다가 다시 컨트롤 Z 하고 여기에 자, 서프 탭 1 해서 요걸 한번 10개 올려 볼게요. 서프 탭 2를 20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룰 서프 같은 경우는 서프 1, 서프 2 중에서 어떤 게 작동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룰 서프 들어가서 자, 클릭 해주면 10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서프 탭 1에서 설정한 값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프 탭 1은 내부적으로 방향을 구분해서 지정하는 값들입니다. 서프 탭 1과 서프 탭 2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룰 서프까지 연습을 해봤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탭 서프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이걸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도록 합니다. 자, 탭 서프를 실습해 보기 위해서 홈 메뉴에 먼저 축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자, 이 UCS를 가져다가 여기다 붙인 다음에 X를 위쪽으로 올릴게요. 자, X 클릭해서 위쪽으로 F8번 눌러서 수직으로 딱 올립니다. 자, 이쪽에다가 우리 폴리선을 그려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클릭,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클릭, 여기까지 몇 개만 해볼까요? 자, 엔터. 어떤 모양이 됐냐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 메시 이 도구 모음에 보면 이쪽에 자, 탭 서프라는 게 있죠? 방향 벡터 표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걸 선택하고 경로 곡선,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경로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클릭해 줍니다. 방향 벡터는 이 방향으로, 자, 이 직선을 클릭해 주면 자, 이쪽 방향으로 어떤 메시가 만들어지는데 자, 컨트롤 Z에서 이번엔 다 똑같이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안쪽으로 만들어지죠. 자, 방향이 이 경로 곡선의 이 반을 중심으로 정확히 2분의 1이 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가까운 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 클릭한 쪽 방향으로 메시가 만들어지고 2분의 1 지점 넘어가는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ESC 누르고 우리 이 홈에 다시 이번에는 만들어 볼까? 폴리라인이죠. 자, 이거를 자, 클릭 해서 엔터. 이쪽을 만들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메시로 와서 클릭한 다음에 자, 클릭하고 자, 여기 우리 직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직선이 지금 잡히지 않으니까 직선 하나 만들어 놓고 할게요. 자, 솔리드가 아니고 홈이죠. 자, 직선에 이쪽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메쉬로 와서 자, 여기 탭 서프 경로 곡선 클릭, 직선 클릭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확인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아까처럼 방향을 먼 쪽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탭 서프 클릭, 경로 곡선 클릭,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먼 쪽에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먼 쪽에 클릭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메쉬가 만들어지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은 메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쉬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의 도구, 각각의 네 가지의 도구, 리브 서프, 그 다음 엣지 서프, 그 다음 룰 서프, 그 다음 탭 서프,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하, 서피스, 표면이라는 어떤 그 기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